선생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쟁 같았던 설 연휴가 끝났네요. 북적북적 하다가 자식들 다 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은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사회자님 반갑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님,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남은 음식 처리하느라 병원이 바쁜가요? 아니면 찜질방, 몸살 나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물론 병원도 바쁘지만 가장 붐비는 곳은 바로 가정법원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설날과 추석 연휴 직후에 이혼 접수 건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폭증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예약도 꽉 찹니다. 이게 다 명절 때 쌓인 갈등이 터져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명절 증후군이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군요. 즐거워야 할 명절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특히 고부 갈등이 제일 크겠죠? 맞습니다. 1순위가 고부 갈등입니다. 연휴 때는 참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결국 도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혹시 며느리가 집에 가자마자 연락이 없다, 전화를 안 받는다, 아들 목소리가 왠지 싸하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 어머니가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어머, 찔리는 분들 많으시겠어요. 잘 갔냐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진짜 불안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요. 도대체 며느리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이라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 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닫게 만든 시어머니의 최악의 말실수 3가지 복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이라도 알아야 수습을 하죠. 첫 번째 실수는 뭔가요? 역시 음식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신 부분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사온 전이나 반찬 보고 정성이 없다고 타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거 얼마나 한다고 사오냐면서 혀를 차지는 않으셨나요? 아, 정성 타령. 이거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며느리들 상처받는 말이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사갔는데 욕만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유명한 맛집에서 비싸게 사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보더니 에잉, 파는 건 맛없어서 못 쓴다, 조상님 드실 건데 성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는 내내 해도 속으로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시댁에 음식 사오나 봐라, 아니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돈 쓰고 욕먹는 게 제일 억울하죠. 혹시 이번 설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 지금 며느리가 왜 전화 안 받는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돈 계산 실수입니다. 혹시 며느리 들으라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고 강조하지 않으셨나요? 어머, 그게 왜 실수인가요? 물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아껴 쓰자는 말인데 기분 나쁜가요? 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며느리의 노동력을 공짜로 취급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하면 재료비는 덜 들지 몰라도 누가 만듭니까? 며느리가 만들잖아요. 며느리의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서 하는 게 싸다고 우기면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머니는 나를 공짜 인력으로 보시는구나. 내 고생은 안중에도 없으시구나. 여기서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인건비를 무시하는 발언이었네요. 며느리들도 귀한 딸이고 밖에 나가면 능력 있는 커리어 어머니인데 말이죠. 시댁 부엌에만 들어가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꾼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물가가 정말 비쌌습니다. 차라리 사 먹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음식 다 하게 만드신 분들, 지금 며느리들 손목에 파스 붙이고 누워있을 겁니다. 그 파스 냄새가 바로 분노의 냄새입니다. 분노의 파스 냄새. 표현이 무섭지만 딱이네요. 우리 어르신들, 돈 좀 아끼려다가 며느리 마음 잃고 병원비 더 나가게 생겼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실수는 뭔가요? 이게 제일 결정타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은 바로 비교입니다. 혹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옆집 며느리는 뭐 해왔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손이 빠르더라, 이렇게 남의 며느리 칭찬하지 않으셨나요? 으악, 비교.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남편이랑 비교당해도 기분 나쁜데 시어머니가 남이랑 비교하면 진짜 정이 뚝 떨어지죠. 정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특히 친척들 앞에서 그러면 며느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내가 이 집 안에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시댁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이번 설에 혹시라도 칭찬한답시고 남의 며느리 이야기 꺼내신 분들, 그거 칭찬 아닙니다. 내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는 겁니다. 맞아요. 칭찬은 내 며느리한테만 해야죠. 남의 며느리 칭찬을 왜 굳이 며느리 앞에서 하세요? 진짜 눈치 없는 행동이었네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다 식은땀이 나네요. 이미 저질러버린 일인데 어떡하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며느리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수습에 들어가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딱 3단계 수습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3단계 수습 비법. 제발 알려주세요. 지금 연락 두절된 며느리 마음 어떻게 돌릴 수 있나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고 사과하기입니다. 자존심 좀 상하시더라도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얘야, 이번 설에 내가 좀 예민했지. 음식 타박해서 미안하다. 네가 고생해서 해온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먼저 사과하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사과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유자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말로만 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로 때우는 건 하수죠. 두 번째 단계는 금융치료입니다. 금융치료요? 돈으로 해결하라는 건가요? 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고생했잖아요. 기름 냄새 맡고 설거지하고 눈치 보고 그 수고비를 주시는 겁니다. 봉투에 빳빳한 현금 넣어서 주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계좌이체 하세요. 그리고 메시지에 이렇게 쓰세요. 우리 며느리 명절 때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사지라도 받아라. 금액은 형편껏 하시되 최소한 며느리가 쓴 기름값보다는 많아야겠죠. 와,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네요. 마사지 받으라고 돈 보내주시면 화났던 것도 싹 잊어버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느껴지니까요. 맞습니다. 돈이 가는 것에 마음도 갑니다. 며느리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당분간 연락 끊기입니다. 네? 연락을 끊으라고요? 방금은 사과하고 돈 보내라면서요. 갑자기 왜 연락을 끊어요? 사과하고 돈 보냈으면 그 다음에는 며느리에게 휴가를 줘야 합니다. 명절 내내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명절 끝나자마자 또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귀찮게 하면 역효과 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자유를 주세요. 며느리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쉴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 휴식 시간을 줘라? 맞아요.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 실컷 봤으니까 당분간은 좀 안 보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시고 어르신들도 친구분들 만나서 스트레스 푸세요. 며느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3단계. 사과하고 용돈 주고 모른 척하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다음 명절엔 며느리가 웃으면서 올 겁니다. 와, 진짜 깔끔한 솔루션이네요. 사과, 용돈, 무관심.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이미 며느리가 폭발해서 친정으로 가버렸다거나 이혼하겠다고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때는 시어머니가 나서면 안 됩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이때는 아들, 즉 남편이 나서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 계시고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세요. 네가 가서 잘 빌어라.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아들이 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팍팍 해주세요. 여행이라도 보내주던가요. 아, 아들이 해결하게 해라? 맞아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야, 너 왜 그러냐? 따지면 끝장이죠. 아들을 믿고 맡기는 게 지혜네요. 네, 맞습니다. 고부 갈등의 중재자는 결국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어르신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내 딸이 아닙니다. 귀한 남의 집 딸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손님처럼 대해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명절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날이라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손님처럼 대하라.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 명심해야겠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지나간 명절이지만 지금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핸드폰 드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딱 한 줄만 보내세요. 고생했다, 고맙다.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용기 내세요. 자존심 세우다가 아들 이혼시키는 것보다 쿨하게 사과하고 멋진 시어머니 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오늘 배운 수습 비법으로 꼭 가정의 평화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명절 뒤끝은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며느리랑 냉전 중인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친구 아들 살리는 길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